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은 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만. 바로 대만의 지름급 구축함 이야기인데요. 성능은 막강, 그렇지만 팔자는 막장입니다. 대만 해군 지름급 구축함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기구한 운명의 군함들이에요. 자, 대만이 한 척당 2,500억 원에 얻은 이 1만 톤급의 방공 구축함 지름급입니다. 이 1만 톤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바로 우리 세종대왕함 이런 게 한 이제 만재 배수량으로 한 1만 톤 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함만한 구축함이에요. 이거를 대만이 2000년대 초반에 한 척당 2,500억 원, 즉 4척에 1조 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구입이 아니었어요. 중고 구입이었는데 이 중고품, 미국이 쓰던 이 중고품 구축함이 어떻게 하다가 대만에 이렇게 4척이나 가게 됐고 얘들은 어떤 운명이었을까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를 보면 만재 배수량이 9,783톤, 그리고 이제 길이가 172m.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함이 165m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함보다 무려 7m나 더 길어요. 그래서 아주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함교도 아주 뭐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서 육중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1970년대, 80년대의 전형적인 모습들,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라사메, 그리고 다카나미 이런 구축함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설계하던 사람들은 이런 함교 형식, 거의 뭐 절벽 같은 형식의 함교, 왜냐하면 레이더 반사 면적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이런 것에 더 이제 치중하던 시기였겠죠. 주요 무장으로는 5인치 함포 한문, 그리고 SM-2MR 미사일 68발이 장착이 되는데, 이게 우리처럼 그 마크 41 수직 발사관에 의해서 VLS, 즉 수직 발사되는 게 아니고 마크 26이라고 해서 2연장 발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사직에 장전돼 있다가 쏘고 다시 수직으로 세우고 밑에서 미사일이 올라오면 다시 장전해서 다시 해서 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발사 속도는 우리 한국 해군의 그 마크 41을 장착한 그 충무공 이순신급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대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느리죠. 여기는 수직 발사관이니까 그냥 슉슉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기울여서 쏘고 다시 세워서 장전하고 또 기울여서 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뭐 신속하게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지는 않다. 그래서 68발이나 SM-2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뭐 우리처럼 아주 빠르게 동시에 많은 표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SM-2MR이라고 하는 최신형 버전의 사정거리 160km 이상의 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대공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미사일이에요. 미국은 이것을 이제 키드급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드급. 자, 이 키드급의 운명이 당시에 이제 미국이 스프론스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프론스급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초 주문자는 팔레비, 이란의 팔레비 왕입니다. 이름은 키루스급이라고 해가지고, 자, 팔레비 국왕이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님을 초대했습니다. 채팅방을 초대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그 F-14 톰캣, 그 진짜 멋진 전투기 그 톰캣을 좀 많이 좀 샀거든? 질렀거든? 그런데 이 구축함도 말이야, 좀 뽀대나는 걸로 좀 사고 싶어. 그러니까 견적서 한번 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가 어우 이란 돈 많지 이래가지고 이번에 말이죠, 미 해군에 납품하고 있는 최신형 스프론스급 구축함이 있는데 이거를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개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팔레비 왕이 좋아, 미 해군 사양보다 훨씬 더 괜찮게 내 척 1980년까지 납품하세요 하고는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가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납기는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1979년 호메이니에게 팔레비가 쫓겨났습니다. 이란에서 쫓겨났어요. 헌팅턴 조선소가 저기요, 저 고객님 어디 가셨어요? 인도해줄 고객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을 내고 있다가 돈을 주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납품할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 의회가 나섰습니다. 왜? 조선소가 지금 뭐 힘들게 됐으니까. 이 조선소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만드는 그런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 위치에 있는 그런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의회가 나섰어요. 그래서 미 의회가
미 해군에게 야, 이 조선소 망할 수 없잖아. 이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군 니들이 인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해군은 그때 당시에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장기 계획을 딱 세우고 이제 그걸 딱 스타트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키루스급이라고 해서 이란이 사가려고 만들었던 이 구축함 4척을 갑자기 떠안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미 해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군함의 총 척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 의회가 야, 이거 4척 더 해. 니들이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하고 거기다 이 4척도 더 해. 이렇게 해도 받을까 말까인데 왜냐? 사람을 여기다가 수백 명씩 승조원을 넣어야 되니까 이건 뭐 천몇백 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 군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 군함을 받을까 말까 한데 이지스함 빼고 이거 해. 이렇게 되니까 미 해군은 안 받으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미 의회가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미 해군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그냥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 이란에 판매하려고 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왜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란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의 5함대 전담으로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레비 왕이 이걸 주문했기 때문에, 이란이 주문했기 때문에 에어컨이 그 어떤 미국 군함보다 빵빵한 겁니다. 아주 뭐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함에 가끔 팔레비 왕이 탑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군함 내부가 아주 호화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널찍한 그 지휘관의 방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국왕을 모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성능도 개량하자 해서 미국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를 교체하는데 이 사격 통제 레이더는 500km의 범위 내에서 256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그 중에서 10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지스 구축함의 그 이지스 레이더에 완전히 필적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성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처럼 이지스 레이더처럼 양사방을 360도 전방향 동시에 쫙 보고 있는 이 레이더는 아닙니다만은 이 이제 회전하는 레이더예요. 회전 속도가 1초에 한 바퀴를 도는데 1초에 한 바퀴를 돌면서 이 분해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256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그 중에 10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고 함대공 미사일을 SM-1에서 원래 이란은 SM-1이었어요. 스탠다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을 SM-2MR 160km 날아가는 그 SM-2MR 미사일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제 시스템도 개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량을 해서 미 해군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너무 싫어 이게. 왜? 자기네들은 지금 이지스함을 자꾸 사야 되는데 그래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을 대량 도입하기 시작한 미국은 이 키드급이 이제 자기네들은 키루스가 아니고 키드라, KIDD, 키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구축함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알레이버크를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이 키드급 4척이 이걸 딱 티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른 데 떠넘길 수 없을까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요것을 저 혹시 내가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아니면은 미국의 꼬임에 살짝 넘어간 나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이 키드급 구축함에 그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구매 희망자는 호주 해군입니다. 1984년에서 1990년까지 실제로 거의 뭐 살 뻔했어요. 살 뻔했는데 호주는 이런 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이라고 하는 미국의 호위함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구축함보다 작은 호위함, 그러니까 5,000톤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호위함인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아들레이드라는 이름으로 개량을 해서 호주는 이 미국의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의 어떤 호주 버전인 이 군함을 8척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야, 미국 제는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 올리브 하자드 페리급 이 8척을 로우급 그리고 저 키드급 4척을 우리가 갖고 와서 하이급 해서 하이로 믹스로 쓰자.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구매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호주 정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진행하기 전에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노동당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노동당은 뭐 서양이나 우리 그
동양이나 할 것 없이 노동당 노동자 붙으면 좀 꽤 진보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군비 축소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호주 해군이 강력하게 버팁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당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사업이 억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동당 정권의 집권이 좀 길어지면서 안 돼 하고 이 사업이 폐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주는 진행을 하다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 해군님이 미 국방부님을 채팅창에 초대했어요. 자, 형님들이 그 버리신다는 그 키드급, 저희 주시면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는 당시 IMF 전이었고,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당시에 뭐 212급, 그래서 우리가 샀던 그 214급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손원일급, 그것의 최초 구매자가 그리스였어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주브르라고 하는 대형 공기 부양정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뭐 터키에게 강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거의 뭐 망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뀌었고, 그 주부로도 뭐 중국에 팔리고 이런 우여곡절이 지금 다 있어요. 어쨌든 이때는 IMF 전이었고, 군사력을 뭐 대규모로 지금 막 양성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그 키드급 우리한테 파세요. 호주국 안 산대잖아, 쟤들. 그래서 미국이, 좋지, 이거 한번 팔아볼까? 그런데 갑자기 계약이 막 진행되고 계약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팀이 미국에 가서 거의 이제 가져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다 끝난 거야. 그런데 터키가 딴지를 겁니다. 왜? 터키하고 그리스하고는 3000년 전부터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소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터키와 그리스를 동시에 자기네 미국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루마니아 이런 동구권을 직접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그리스에게 주고, 또 터키에게는 소련의 남부를 또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어떤 역할과 함께 소련의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서 그리스와 터키를 미국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문제는 우리와 일본처럼 미국의 편이긴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터키가 옆에서 미국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그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앙숙인 그리스한테 그렇게 좋은 배를 팔면 어떡하자는 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럼 알겠어. 다운그레이드해서 팔게. 걱정하지 마. 하고 터키를 안심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는 아니 내가 제값 주고 사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안 사. 하고 채팅방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게는 진짜 인수팀이 와가지고 거의 가져가는 단계 직전에서 이 터키의 중간 개입으로 인해서 그리스하고는 쫑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공중에 붕 떴어요. 그 참에 얼떨결에 얻어걸린 구매자가 바로 대만입니다. 자, 대만이 형님 중국이 러시아에서 군함을 최신형 군함을 4척이나 지금 샀는데요. 우리도 알레이버급 좀 파세요. 우리 알레이버급 필요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1990년대 후반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입니다. 지금 그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샀던 배가 바로 이 소브르멘니급 구축함인데, 러시아에서는 소브르멘니급,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항저우급이라고 하고 또 현대급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썬번이라고 하는 이 함대함,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8발이 장착이 돼요. 아주 무서운 거죠. 이걸 이제 중국이 딱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만이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미국에게 알레이버급 이지스함을 팔으라고 미국에게 구매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미국도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됐거든. 니들은 그냥 이지스함 안 돼. 그러니까 키드급 이거 있잖아 지금. 이거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싸게 줄 테니까 이거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이 소브르멘니급으로 인한 어떤 그 대만 해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키드급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대만 해군에 인도된, 대만은 그래서 이제 지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했더니 대만 국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중고 수입이 웬 말이냐? 우리가 뭐 거지냐? 노키드. 방미 시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대만 명색이 그래도 중화민국인데 무슨 중고품 지금 사서 쓰게 됐냐?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막 반대 여론이 높은 거예요. 2001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를 이제 극복하고 2005년과 2006년도에 대만 해군으로
내척이 이제 두척에서 내척이 인도가 됩니다. 2001년도에 수출 허가가 미국으로부터 났고 2002년도에 계약하고 그리고 2005년, 2006년에 두척 측에서 2006년도까지 내척의 키드급 구축함, 즉 지름급이 대만 해군에 배치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대만 해군이 이걸 가지고 모의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이게 성능 너무 좋은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대만 해군이 이것을 이제 또 홍보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전략적 홍보 수단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대만 해군이 지름급 구축함이 도입된 직후인 2005년 4월 대만 국방부가 실시한 모의 시뮬레이션에서 지름급의 위력이 입증됐습니다. 지름급 구축함 2척하고 중국 해군 항공대 수호이 30 MKK-2 전투기 40대가 맞붙는 상황을 상정했는데 지름급은 한 척이 격침되었지만 중국 전투기 16대를 격추시키고 24대를 퇴각시키는 강력한 방공 능력을 시현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중국은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신무기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해군에서는 보여드렸던 소브르맨니급 구축함을 샀고요. 6척인가 샀죠. 그리고 또 해군 항공대와 공군에서는 수호이 30 MKK-2라고 하는 러시아제 최신의 멀티롤 전투기를 대량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수호이 30 MKK-2는 지금 그때 당시에 중국 공군이 생산하려고 했던 J-11하고는 차원이 다른 멀티롤, 즉 하늘에서 군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폭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 멀티롤 임무, 마치 우리 한국의 F-15K와 같은 그런 능력의 그 전투기였어요. 이것을 이제 대만 해군 항공대, 바로 대만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에서 40대를 배치해놨으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척을 도입한 2005년도에 이 두 척을 가지고 40대의 수호이 30 MKK-2 전투기와 싸움을 붙이는 모의 공중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두 척 중에서 한 척의 키드급이 격침되었고 한 척은 이제 생존을 했는데 중국 전투기는 16대가 격추되었고 24대는 이제 무장이 다 떨어졌으니까 퇴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다. 자, 두 척만 가지고도 이런데 네 척이 다 완편되면은 중국 수호이 30 전투기 100대가 몰려와도 우리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성비 좋네, 멋지네. 한 척에 2,500억인데 이걸 1조 원에 거의 뭐 그 알레이버크급 한 척 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거 4척을 샀으니까 야, 가성비 좋네. 아까는 뭐 노키드 반미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무리 없이 4척이 이제 다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량 없이 30년 동안 흘러왔잖아요. 1980년도에까지 납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란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것을 딱 한 번 이란이 안 샀고 그것을 미국 해군이 자기네들 버전으로 1980년도에 개량해서 자기네들이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한 번도 개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잠 능력이 극히 취약합니다. 왜? 최초의 이란이 이 키드급을 구매를 했을 때는 이란 주변에 이란의 적이 될 만한 나라는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는 잠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에 대한 대잠 능력이 요구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 정도 만 톤쯤 되면은 뭐 끌고 다니는 그 타스라고 하는 예인 소나도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타스도 없어요. 그리고 함수 소나도 성능이 아주 구려요. 아주 저성능입니다. 그래서 대잠 능력이 극히 취약하고, 그런데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핵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대만 해협에서 작전하는 것을 탐지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잠 능력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관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장전해놨다 두 발을,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발사관이에요. 미사일 발사. 그래서 두 발을 척 쏘고 다시 세워가지고 미사일 쓱 장전하고 다시 기울여서 또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사 속도가 워낙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 발사관으로 개량하자라고 하는데 개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버리면은 압도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제 미국이 수직 발사관까지는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오래되고 내척만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부품 수급이 안 됩니다. 미국은 이미 스프론스급은 다 퇴역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되죠. 그래서 대만은 야, 그래,
싸게 사가지고 한 15년 지금 썼잖아. 그래서 쓸 만큼 썼다. 이제 버리자. 우리 새 군함 만들자. 우리끼리 지금 뭐 안 판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군함을 만들자. 이거는 그때까지 과도기로만 쓰고 이제 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탈지름급 시대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 군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도 대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위상배열 레이더, 즉 이디스 스타일의 레이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함대한 미사일 16발,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이 수직 발사관, 뭐 이런 것들을 싣는 그런 완전히 대만 국산 전투함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계획이란 것은 그 완성이 되기까지 언제 될지 모르죠. 그때까지는 이 지름급이 그래도 대만 해협을 지키겠죠. 아무튼 지름급, 원래는 키루스급, 이란이 팔레비 국왕이 살려고 했다가 다시 호주가 살려고 했다가 정권 바뀌고 다시 그리스가 살려고 했다가 또 터키 때문에 거의 뭐 가져가는 배달 택배 직전의 상황에서 또 그리스도 쫑나고, 그래서 대만이 지금 현재 15년째 쓰고 있는 이 지름, 그리고 앞으로 이 대만 국산 구축함이 나오기까지 또 써야 될 이 지름, 그리고 대만 해협을 지키고 있는 지름급 구축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참 이 어떤 그 외교 관계, 군사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대만은 중고품을 사서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사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살 수 있죠. 행복하죠. 나라를 원하는 만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위는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만의 지름급 구축함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